작년 또 국가결산회계보고서를 보면은 국가자산 중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이 나와 있는데요. 도로가 171조, 철도가 32조로 철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 그런데도 근년에 철도 부분 투자는 도로에 비해서 매년 대략 5 내지 7% 작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는 도로에 비해서 대기 오염 또 소음이 절감되고 저탄소 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 환경적 편익이 매우 높은 수단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1인당 교통사고 발생률도 도로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보다 안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철도 교통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국가철도망을 보면은 국토의 X축이 이제 거의 완성됐고, 이제는 호남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동서연계철도망, 또 해안권, 북극권 등을 포함하는 이 사각형 철도망 등을 구축하는데 이제 주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전선의 실상을 보면은 광주 송정과 순천 간의 구간,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선 비전철 철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전국 4대 철도망 중에서 지난 70년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고 이미 완공된 경전선의 여타 구간과 시스템도 달라서 연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주 송정과 부산 부전역 간의 소요 시간이 6시간 45분입니다. 그런데 송정에서 순천 구간, 이 부분적인 구간에만 고속철도를 투입한다면 광주 부산 간이 1시간 50분대로 단축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6시간 넘는 거리가 이제 2시간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국토 균형 발전이나 남해권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나 더구나 영호남 지역 간 교류 화합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편익은 예.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제가 경전선 광주 송정 그리고 순천 구간에 대한 KDI의 예비 타당성 중간 보고서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봤습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문가들의 견해도 청취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철도 시설의 내구 연한을 60년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 평가 지침에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철도는 60년, 도로는 30년. 일본도 철도는 최장 50년, 도로 40년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철도가 도로에 비해서 장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30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예타 조사에서 도로와 철도 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을 분석 기간 30년에 대해서 똑같이 5.5%로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크고 장기간 편익이 발생하는 철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현재 국내 실제 금리가 2% 미만에 불과한데 투자 사업의 할인율도 5.5%보다는 대폭 낮춰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철도의 대기 오염이라든가 소음의 절감 효과, 저탄소, 효율적 에너지 사용, 안전성 이런 것들을 모두 비용 편익 분석에 크게 반영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 오염과 소음 절감 편익만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부분은 매우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현재 2차 국가철도망 사업이 지지부진한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BC 분석을 근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그 기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뭘 예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KDI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그것과 또 별개로 현재의 기준이라도 그 경제성이 그 향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를 좀 다시 검토한다든가 하면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이미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지난 3월에 정부 내에서 이 송정 순천 구간 예타 조사에 대한 제2차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당초 이 구간 사업의 수요를 1일 14,000여 명으로 산정했어요. 네. 그런데 KDI가 예타 조사를 하면서 그 수요를 반토막 내서 적용했습니다. 1일 7,140인. 이게 절반도 안 되네요. 이 반토막으로 잘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KDI가 뭐 제대로 해명을 했나요? 어떤가요? 국토부하고 KDI가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해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서 문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의 영향권 설정 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뭐 시간이 거의 갔는데요. 뭐 조금 이따 다시 보충 질의 때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KDI가 적용하고 있는 이 철도에 관한 BC 그 예타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장관께서는 뭐 지시할 방법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이 합리적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수요의 측이 양 기관이 그렇게 서로 다르다면 그럼에 대해서 확실한 토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제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는 동서 연계 철도망 또 해안권 북구권 등을 포함하는 이 사각형 철도망 등을 구축하는데 이제 주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전선의 실상을 보면은 광주 송정과 순천 간의 구간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선 비전철 철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전국 4대 철도망 중에서 지난 70년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고 이미 완공된 경전선의 여타 구간과 시스템도 달라서 연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주 송정과 부산 부전역 간의 소요 시간이 6시간 45분입니다. 그런데 송정에서 순천 구간, 이 부분적인 구간에만 고속철도를 투입한다면 광주 부산 간이 1시간 50분대로 단축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6시간 넘는 거리가 이제 2시간 이내로 단축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국토 균형 발전이나 남해권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나 더구나 영호남 지역 간 교류 화합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편익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제가 경전선 광주 송정 그리고 순천 구간에 대한 KDI의 예비 타당성 중간 보고서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봤습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문가들의 견해도 청취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철도 시설의 내구 연한을 60년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 평가 지침에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철도는 60년, 도로는 30년. 일본도 것들을 모두 비용 편익 분석에 크게 반영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 오염과 소음 절감 편익만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부분은 매우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현재 2차 국가철도망 사업이 지지부진한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이 BC 분석을 근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그 기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KDI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그것과 또 별개로 현재의 기준이라도 그 경제성이 그 향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를 좀 다시 검토한다든가 하면은 그 부분도 저희가 제시를 하려고. 작년 또 국가결산회계 보고서를 보면은 국가자산 중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이 나와 있는데요. 도로가 171조, 철도가 32조로 철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 그런데도 근년에 이 철도 부분 투자는 도로에 비해서 매년 대략 5 내지 7% 작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는 도로에 비해서 대기 오염 또 소음이 절감되고 저탄소 또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등 환경적 편익이 매우 높은 수단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1인당 교통사고 발생률도 도로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보다 안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철도 교통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국가 철도망을 보면은 국토의 X축이 이제 거의 완성됐고, 이제는 호남권과 영남권을 연도, 철도는 최장 50년, 도로 40년,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철도가 도로에 비해서 장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30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예타 조사에서 도로와 철도 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을 분석 기간 30년에 대해서 똑같이 5.5%로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가 크고 장기간 편익이 발생하는 철도의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현재 국내 실제 금리가 2% 미만에 불과한데 투자 사업의 할인율도 5.5%보다는 대폭 낮춰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철도의 대기 오염이라든가 소음의 절감 효과, 저탄소, 효율적 에너지 사용, 안전성 이런